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매우 행복한 순간에서 평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모탑을 시청하러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와 과자를 가져오세요.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나 파티에서 산타클로스로 분장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6살 때쯤 엄마와 나는 쇼핑몰에 있었어요. 그 당시 늘 하는 식의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는 밴드, 선물을 사는 사람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늘 그렇듯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소원을 말하기 위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있는 산타 앞에 줄을 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앉는 작은 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산타클로스 무릎에 앉아 소원을 빌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옆에 없었고 산타만 혼자 있었어요. 내가 산타클로스의 무릎에 앉았을 때 산타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가지고 싶니? 나는 게임보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산타는 너는 그걸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를 떠났어요. 왠지 모르지만 엄마는 산타클로스에게 내가 들리지 않을 어떤 이야기를 했고 산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문제 없죠. 엄마는 나에게 산타와 몇 분만 같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데 나랑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아이들이 없었고 산타와 나만이 있었죠. 산타는 다시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내가 산타 무릎에 앉았을 때 산타는 내 목에 손을 얹고 다시 나에게 속삭였어요. 쇼핑몰 밖에 있는 내 차 안에 게임보이가 하나 있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는 지금 그걸 줄게. 그럼 넌 내일까지 안 기다려도 돼.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산타를 따라갔고 우리가 쇼핑몰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산타는 우리가 먼저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산타는 빨리 프론트 도어를 닫고 돌아서 내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산타가 나를 만지려 하기 전이지만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어요. 산타크로스는 문을 열었고 남자는 재빠르게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산타를 밀고 내 손을 잡고 엄마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그 남자는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엄마는 쇼핑몰 스태프에게 그 산타에 대해서 물었는데 모두가 말했어요. 산타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그는 사실 산타 복장을 한 성도착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었죠. 밤 12시 반이었어요. 방금 선물을 나무 밑에 두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잠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4살짜리 아들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하니? 물어봤죠. 아들은 손가락으로 지하 아래를 가리키며 산타가 왔어요. 나는 아들을 데리고 아들 방으로 갔고 잠시 후 나는 아들이 현관에 달려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바로 계단을 내려갔고 나무 앞에 있는 선물을 보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돌아서 지하 계단 쪽으로 가면서 산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는 지하에 뭔가 있는지 보려고 내려갔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는 돌아서서 아들을 붙잡고 빨리 떠났지만 그 순간 지하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서 소리 지르면서 이웃집으로 뛰어갔어요. 나는 문이 열리기 전에 초인종을 20번 정도 눌렀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탈출한 뒤였고 경찰이 그 남자가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겁먹지 않길 바래서 그래 산타클로스였어 라고 말했고 나는 아들에게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웃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2,000명이 있는데 꽤 유명했어요. 왜냐면 많은 해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내 사진에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 할 때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사람이 기억나요. 그 사람은 내 사진 중 한 장에 첫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가 휴가라 바닷가에 있었고 나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어요. 200개 정도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그냥 불 이모티콘 3개뿐이었어요. 이 사람 프로필을 클릭했는데 거기에 사진이 거의 없고 팔로워가 80명 정도, 팔로잉이 200명 정도였어요. 평범하게 다를 게 없었죠. 그의 사진은 그의 모습이었고 그는 40살쯤 된 것 같았지만 전에 말했듯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 이후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직접 DM을 보내왔고 내 사진들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것들은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 남자는 인스타 DM으로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고마워라고 보냈어요. 아마 그때 내가 답장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봐요. 그 남자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답했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했고 그 남자는 크리스마스 이라는 답시만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가 아주 이상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다시 답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언니와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재빨리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네 둘 다 이쁘다. 나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낼래? 하지만 나는 그 댓글을 지웠고 블록시켜버렸어요. 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언니랑 나는 집에 둘만 있었어요. 나는 크리스마스 저녁 약속 때문에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주차했어요. 밤이라서 앞만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차불빛이 들어오더니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이라서 앞만 볼 수 있었거든요. 계속 나갈 준비에만 집중했죠. 내가 집 밖을 나왔을 때 차는 봤지만 밤이라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였고 저녁 약속에 들떠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친구들과 2-5시간 정도를 같이 있다가 피곤해서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내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차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곧장 집으로 들어갔고 늦지 않은 시각인데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이상하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언니가 나가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박해졌고 옷장 안에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언니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언니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언니를 옷장에서 꺼내고 옷장문을 닫았어요. 우리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 순간 이 방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보는 찰나 언니와 나는 바로 뛰어나왔어요. 그 남자는 우리를 쫓아왔고 우리는 우리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문을 닫았어요.
그 남자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 됐었어요. 차 손잡이가 얼마나 고분분투했는지 그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문을 열지 못하자 그 남자는 우리가 소리 지를 동안 어깨로 문을 힘껏 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차를 출발시켰던 소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봤고, 나는 이웃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차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그 남자는 그의 차를 몰고 가버렸고 우리는 경찰과 부모님을 불렀어요. 경찰과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가버린 뒤였고 나는 그가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괴롭혔었고 그가 내 남동생 사진에 있던 우리 집 주소를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의 인스타그램 계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의 것은 이미 빈 계정이 되어 있었고 그 남자는 그의 계좌 전체를 삭제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 못해서 경찰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날로부터 나는 내 계정을 비밀 계정으로 만들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도 마팔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스토리 어땠나요? 다른 섬뜩하거나 오싹한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비디오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미모탑이었습니다.